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함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함수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2차식, 즉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고요. a, b, c는 상수고 a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걸로 나타내어질 때 이 함수를 x에 대한 뭐라고 한다? 2차 함수라고 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a가 0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 a가 0이 돼 버리면 여기 2차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1차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2차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a는 0이 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x 값의 범위는 실수 전체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2차 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a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나 b는 0 또는 c는 0이 돼도 되겠죠. 이해되시죠? a, b, c는 상수이고 a가 0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것은 2차 식이고요, 땡땡 0 쓰는 건 2차 방정식, y는 이렇게 쓰는 건 2차 함수. 그래서 우리가 2차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2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형태를 먼저 배우는 겁니다. 얘를 배우고 그 다음에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 그 다음에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 그 다음에 x축과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2차 함수의 일반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아시겠죠? y는 그 다음에 2x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건 2차 함수고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이런 걸 2차 함수라고 하고요, 얘는 1차 함수죠. 그리고 얘는 상수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상수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는 x분의 1, x세제곱분의 1, 이렇게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것은 2차 함수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는 2차 함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2차 함수인 것은, 얘 2차 아니죠? 차수가 2차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2번은 어떻습니까? 2차죠, 그쵸? x제곱 앞에 개수가 2가 있기 때문에 맞고요. 세 번째는 2차가 아니네요. 얘를 3차 함수라고는 얘기는 하는데요, 2차는 아닙니다. 네 번째 조심해야 되겠죠? 항상 결론을 보는 겁니다. 따라서 x제곱 쓰고 빼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고요, 분배 법칙에 의하여 마이너스 4x 빼기 4가 된다. 그러면 얘는 2차 함수가 아닌 몇 차 함수로 나옵니까? 1차 함수로 나오죠. 그래서 안 되겠고요. 다섯 번째 y는 x분의 1, 이런 것도 2차 함수가 아니겠네요. 그 다음 문제, 요거에서 다음에 대한 값을 구하시오, 그쵸? 우리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2 쓰고 마이너스 1 넣어서 이렇게 제곱해 주고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더하기 7,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1이니까 1과 2를 곱하면 2고 더하기 4고 더하기 7이 되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13이 되고요, f1일 때는요 2 곱하기 1이 될 거고 빼기 4 곱하기 1 더하기 7, 그쵸? 1의 제곱도 1이니까 그냥 1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2 빼기 4 더하기 7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5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13과 5를 더하면 18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의 성질은 무엇인가? y는 지금 ax제곱, 이 형태만 배운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 a가 1이 될 때랑 마이너스 1이 될 때를 한번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의 성질, 그래서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었을 때의 성질, 원점을 지나고 x에다 0을 넣어주면 y도 0이 되죠. 그래서 0,0을 지나고요, 아래로 볼록한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1을 넣어주면 y값도 얼마 나오죠? 1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어도 y값은 1이 나옵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네요. 2를 넣어주면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고, 마이너스 2를 넣어줘도 얼마다? 4가 된다. 맞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구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 이런 말이 있고요. x가 0보다 작았을 때 여기 0이 있는데 얘보다 작았을 때 x의 값이 커지면 y의 값은 감소한다. x 값이 쭉 커지고 있죠. 그럼 y 값들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네요. 그래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하고, x가 0보다 컸을 때, 이 0보다 컸을 때 오른쪽을 본다라고 하면 x가 증가하면 y 값도 뭐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구나. 그래서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 이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의 성질, x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원점을 지나고 여기다가도 x에다 0 넣어주면 y값이 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0,0 이걸 지나고요. 위로 볼록한 함수입니다. 왜 위로 볼록한 함수인지 보죠. 1을 넣어주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어줘도 마이너스 1이고요.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넣어줘도 마이너스 4.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를 형태를 그려보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로 생겼다. 위에는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생겼고요. 그래서 y축 대칭입니다. y축에 대한 대칭이고, x가 0보다 작았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그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증가하는 거잖아요. y 값은 점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거죠. 감소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컸을 때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우리가 봤을 때 x가 증가하면 y 값들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떨어지고 있으니까 감소한다.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뭐다? 대칭이다. 얘와 얘는 어떻습니까? 이 x축을 경계로 해서 어떻게 된다? 대칭이 된다. 맞죠? 이렇게 생겨야지 이 밑에 있는 얘가 생기기 때문에, 즉 어떻게 된다? 이 x축에 대한 대칭이 되겠구나 라는 얘기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턱대고 다 외우는 게 아닌, 그쵸? 우리가 이해하면서 상황을 고려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y축 대칭이다. y축을 접는 선으로 하여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진다. y축 대칭이라는 거 어떻게 된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y축에 대해서 접었을 때 똑같아야 되고, x축 대칭이다. x축을 접는 선으로 하여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진다. 그럼 이러한 우리가 그래프가 있을 때 이 x축에 대해서 접었을 때도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포물선이란 무엇인가?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같은 모양의 곡선을 뭐라고 한다? 포물선이라고 얘기한다. 이랬을 때 축, 포물선은 선대칭 도형이므로 그 대칭축을 포물선에 뭐라고 한다? 축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을 때 얘가 꼭지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꼭지점,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 포물선에 뭐라고 한다?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포물선이 있었을 때 얘를 축이라고 하고, 얘와 만나는 얘를 뭐라고 한다? 꼭지점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차 함수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앞에서는 a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를 했는데 ax제곱 이거에 대한 성질을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입니다. 그쵸? x에다 0을 넣어주면 y도 무조건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고요. a가 0보다 크면 아까 전에 거 떠올려 보세요. a가 1이었을 때 이러한 형태로 생겼다고 했고, 그쵸? 아래로 볼록. a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이러한 볼록이었죠. 그래서 위로 볼록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a가 양수면요 아래로 이렇게 볼록으로 생겼는데, 만약 얘가 y는 x제곱이라고 하면 y는 3x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1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얘가 1 넣었을 때 1이죠. 근데 위에 있는 얘는 1을 넣어주면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3. 그래서 이러한 점을 지난다. 원점도 얘를 지나는 거 맞죠? 0 넣었을 때 0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다. 그럼 y축 대칭이니까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생겨야 되겠다. 그래서 얘보다 더 어떻습니까? 얘는 좀 더 무슨 축에 가깝다? 이 y축에 좀 더 가깝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비교했을 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도 한번 있는지 볼게요.
축의 방정식 먼저 두 번째 y축 대칭이었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그쵸? x는 0. 여기가 우리가 축의 방정식 즉 y축이 되고요. a의 부호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진다.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이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그쵸? 그래서 3이었을 때 좀 더 어떻게 했습니까? 폭이 좁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얘는 예를 들어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4x제곱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1을 넣어주면 얼마가 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두 번째인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러한 점을 지나서 이렇게 폭이 좀 더 좁아진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와 얘를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y축에 더 가까운 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죠? 그쵸?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a의 값이 아니라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그래서 이거의 절대값은 4고 얘의 절대값은 1이잖아요. 그래서 더 폭이 좁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네 번째 내용은. 그러면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얘를 1번이라고 한번 둘게요. 얘 1번, 그 다음에 얘 2번, 그 다음에 얘 3번, 얘 4번. 즉 1번과 3번은 무슨 축 대칭이다? x축 대칭이죠. 그쵸? 우리 앞에서도 배웠죠? 이 x축 대칭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폭이 가장 좁은 거는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2번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거의 절대값은 4고 얘의 절대값은 3이잖아요. 그쵸? 얘가 좀 더 y축에 더 가까워요.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요.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가장 폭이 좁겠구나. 그쵸?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보다 대칭이다. 그래서 얘와 얘를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러한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요. 여기 읽어볼게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서 a의 부호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은 맞습니까? 그래프의 폭을 결정한다. 그쵸?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더 가깝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는 말이 y축에 가까워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속 y축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실전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함수를 지금 배우고 있죠? 이 함수의 목적을 먼저 얘기해 줄게요. 함수의 목적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하는 건데 자꾸 우리가 이러한 말로 있는 것을 그냥 눈대중으로 풀려고 해요.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습관을 길러놔야 우리가 고등수학에서도 함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잘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당연히 원점을 지나겠죠. 여기 0,0을 지날 거고 1 넣었을 때 4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2차 함수는 그래프가 부드럽게 생겼다. 그쵸?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도 4가 되는 거니까 요 두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그쵸? 축의 방정식이 얘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꼭 시점이고 그래서 2번 맞고 세 번째가 틀렸네요. 위로 볼록이 아니라 아래로 볼록이고 마이너스 1,4를 지나는 거 맞고 다섯 번째 x 값이 증가하면 그쵸? 0보다 컸을 때 여기로 보면 y 값도 뭐 하고 있습니까? 증가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 문제 다음 2차 함수 중 그래프의 폭이 가장 좁은 것은 폭이 좁다라는 것은 a의 절대값이 가장 커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5번이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다음 2차 함수 중 그 그래프가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x축 대칭인 것은 맞습니까? x축 대칭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 양수인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렸을 때 x축 대칭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쵸? 그럼 우리가 개념에서도 얘가 ax제곱 그쵸? a가 양수였을 때면 얘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붙인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거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 a 더하기 b에 대한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쵸? 그럼 x좌표에 2, y좌표에 마이너스 8을 대입하자. 그럼 마이너스 8은 4a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y는 마이너스 2 x제곱이고요. a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으로 생겼네요. 그리고 이제 얘를 해석하면 되죠. 그러면은 y자리에 b를 넣어주고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됐다. 따라서 a는 얘, b는 얘. 그럼 마이너스 2에다 마이너스 2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2차 함수의 식을 구하시오. 원점을 지나죠?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ax제곱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얘를 보자마자 이렇게 못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2,8을 지나는 거네요. 맞습니까? 2,8을 지난다. 그럼 y자리에 8을 넣어주고 x자리에 2를 넣어주니까 4a가 돼서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러므로 y는 2x제곱인 이러한 2차 함수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걸 하기 전에 2차 함수의 뜻을 먼저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는 걸 2차 함수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뭘 배웠다? 얘를 먼저 배웠다. 그쵸? 그리고 이 2차 함수라고 할 때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a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x의 범위는 실수 전체로 생각한다. 그쵸? 그리고 2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맞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고요. 그쵸? 그 다음에 a가 1이었을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잘 나오거든요. 3, 4번.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두시고요. y는 x제곱 이 자체는 무슨 축 대칭이다? y축에 대한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제곱도 이 자체도 y축에 대한 대칭이다. 그리고 얘와 얘는 무슨 축 대칭이다? 서로 x축 대칭이다. 맞습니까? 그리고 포물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성질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래프의 폭이 좁다라는 건 그래프가 y축에 가까워진다는 뜻을 우리가 담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문제까지 쭉 다 풀어봤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